아주 먼 옛날 숭례문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기 훨씬 이전 한양 도성 밖 작은 동네에 김선달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서당에서 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밤낮으로 책을 곁에 두고 탐구하여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학식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총명함은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고 사람들은 한데 모여 김선달, 그는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거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한 순수한 청년이었고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김선달은 드디어 과거 시험을 치를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슴속에 원대한 포부를 품고 마침내 한양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집을 나선 김선달은 험준한 소백산맥 산자락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험한 산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해가 정오에 다다를 무렵에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정오를 지나자 서쪽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고 산 그림자는 점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두컴컴한 산길은 금방이라도 맹수가 뛰쳐나올 듯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김선달은 어쩔 도리 없이 하룻밤 묵을 곳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 저 멀리 희미하게 등불이 새어나오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김선달은 지친 몸을 이끌고 초가집 대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무 문고리를 잡고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계십니까, 주인장? 고요함이 감도는 듯 하더니 잠시 후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흰 소복을 단정하게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지만 맑고 커다란 눈망울과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은 슬픔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청초함을 발산했습니다. 달빛이 여인의 하얀 소복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그녀의 슬픈 아름다움은 더욱 애처롭게 빛났습니다. 누구시오? 여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치 깊은 밤 숲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울음소리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는 길손 김선달이라고 합니다. 해가 저물어 길을 잃었는데 실례를 무릅쓰고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는지요? 김선달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허락을 구했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분하고 깊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여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딱한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저희 집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지금 상중이라 함부로 남자 손님을 방에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고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어렵게 찾은 집에서 냉정하게 거절당하자 김선달은 실망하며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 산길을 걸어갈 것을 생각하니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선달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주인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날이 이미 어두워졌고 이 주변에는 인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험한 산길에서 밤을 새우다 맹수라도 만나면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부디 딱 하룻밤만 묵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시고. 김선달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선달의 간절한 부탁에 여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깊은 밤, 낯선 길손을 맞아들이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었지만 매정하게 내쫓는 것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여인은 마침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하룻밤만입니다. 부디 불편함 없이 편안히 쉬어가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조금 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작고 검소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프로 만든 돗자리가 깔린 방 한쪽에는 낡은 책상과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퇴계 이황 선생의 매화도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에게 따뜻한 소미불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방은 허름하지만 아랫목은 따뜻하게 데워져 있을 겁니다. 저는 윗목에서 바느질을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여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인은 작은 호롱불 하나만 남겨두고 방 안의 불을 모두 껐습니다. 어둠이 짙게 들이운 방 안에는 호롱불의 희미한 불빛만이 춤추듯 일렁였습니다. 여인은 윗목의 자리를 잡고 조용히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실을 꿰는 소리, 천이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간간히 깨뜨렸습니다. 김선달은 여인이 내어준 따뜻한 이불을 덮었지만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호롱불,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여인의 바느질 소리, 그리고 조용히 숨을 쉬는 여인의 존재가 묘하게 그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선달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점점 더 크게 들리는 듯한 여인의 숨소리는 그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그는 여인의 슬픈 아름다움과 친절함에 야릇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선달은 끓어오르는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여인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습니다. 여인, 우리도 인연이라면 인연인 것 같은데. 이 깊은 산 중에 누구 보는 사람도 없으니 오늘 밤 함께 이불을 덮고 밤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김선달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뻔뻔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바느질을 하던 여인은 김선달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분명하게 빛나는 여인의 눈은 침착하고 맑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김선달의 뻔뻔함에 놀라거나 화를 내는 기색 없이 오히려 그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라고 하셨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선달은 당황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분명 시 짓는 재주 또한 뛰어나시겠군요. 여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스며있는 듯 했습니다. 김선달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 짓는 것 정도야 어릴 때부터 갈고 닦아온 재주입니다. 웬만한 시인 묵객 앞에서도 칭찬을 받는 실력이지요. 김선달은 어깨를 으쓱하며 허풍을 섞어 말했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의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비록 과부이기는 하나 아무 남자와 함부로 하룻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비님의 시 재주가 출중하시다면 제 마음을 흔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 한 구절을 읊을 테니 선비님께서 그에 걸맞는 짝 구절을 지어보십시오. 만약 제 마음에 흡족한 짝 구절을 지으신다면 선비님과 하룻밤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인의 제안은 의외였지만 김선달에게는 오히려 흥미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소. 오늘 밤 반드시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이리다. 김선달은 호기롭게 응수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뒤까지 시 짓기쯤이야라고 속단하며 여인의 제안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인은 가늘게 숨을 내쉬며 조용히 시를 읊조렸습니다. 인연 맺을 혼례는 아직 멀었으나 여인의 시 구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선달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석에서 짝 구절을 지어 읊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화려하고 감미로운 표현을 섞어 시를 지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김선달의 시를 듣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김선달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은 시에 대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온 힘을 다해 더욱 기발하고 재치 넘치는 다른 시를 지어냈지만 여인은 매번 묵묵부답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새벽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달은 밤새도록 수십 편의 시를 쏟아냈지만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는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글 좀 안다고 자부했던 김선달은 일개 과부의 마음조차 사로잡는 시 한 구절 짓지 못하자 점점 안절부절 못하고 창피해졌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파랗게 질렸다 했습니다. 결국 김선달은 자존심이 상한 듯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인의 마음에 드는 짝구절을 찾아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그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선달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황급히 짐을 챙겨 초가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김선달이 떠날 채비를 마치자 뜻밖에도 여인은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왔습니다.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나물 반찬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김선달은 여인이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고 밥을 뜨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솔직히 말해주시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짝구절은 대체 무엇이었소? 김선달은 자존심은 상했지만 여인의 지혜에 대한 궁금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2년 맺을 혼례는 아직 멀었지만 상복 입은 슬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여인의 답을 들은 김선달은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상중인 여인의 슬픔은 안중에도 없이 오히려 그녀를 탐하려 했던 부끄러움과 여인의 깊은 슬픔과 현명한 지혜에 대한 존경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함과 무지함에 뼈저리게 뉘우쳤습니다. 김선달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에게 엎드려 깊이 사죄했습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주인장님의 현명하신 지혜 덕분에 저 또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장께서는 참으로 크나큰 지혜를 지니셨으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능히 헤쳐나가실 것입니다. 부디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선달은 진심으로 여인의 지혜에 감복하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김선달은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한다고 한들 저 산골 과부보다 못한 지혜로 과연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평생 책만 파고들며 잘난 척하며 살았건만 세상에 나와보니 일개 과부만도 못한 미천한 존재였구나. 김선달은 깊은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만함 대신 겸허함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고뇌하며 걷다 보니 어느덧 한양 도성에 다다랐습니다. 웅장한 숭례문이 눈앞에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한양에 도착했음을 실감했습니다. 김선달은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 오랜 법 박진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보게, 박진수. 문 좀 열어보게. 친구의 집문 앞에서 목청껏 외쳤습니다. 잠시 후 앳되고 예쁜 어린 소녀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댕기머리를 곱게 따아내린 소녀는 풋풋한 얼굴에 수줍은 듯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박 선비님을 찾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소. 맞소. 김선달은 낯선 소녀의 등장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일단 예의를 갖춰 응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으로 드시지요. 소녀는 김선달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친구는 보이지 않고 처음 보는 소녀가 자신을 맞이하자 김선달은 더욱 당황했지만 일단 소녀를 따라 사랑채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소녀는 방으로 들어온 김선달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박진수 선비님의 아내 소현이라고 하옵니다. 소녀의 인사에 김선달은 깜짝 놀라 굳어졌습니다. 친구의 혼례 소식조차 까맣게 몰랐는데
어느새 이렇게 어여쁜 아내를 맞이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묘한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소향의 맑고 아름다운 자태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늦었지만 뒤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박선비님과 함께 자라온 벗, 김선달이라고 합니다. 김선달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며 친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선비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요? 애석하게도 서방님께서는 혼례를 올리신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갑작스런 병환으로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소향은 울먹이며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소향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질 듯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혼례를 올린 것도 뜻밖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충격에 휩싸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슬픔을 느꼈고 홀로 남겨진 소향에 대한 안쓰러움에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여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여쭙고 싶었지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소향의 슬픈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소향을 위로하고 서둘러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소? 사람은 떠났어도 남은 사람은 살아가야 하니 홀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소. 부디 마음 잘 추스르시고 언젠가 다시 뵙게 될 날이 있겠지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선달이 몸을 돌리려는 찰나 소향이 조심스럽게 그의 소매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귀한 손님을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보내드리려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곧 해가 뉘엿뉘엿 질 텐데 오늘 밤은 부디 저희 집에서 편히 묵고 가시는 것이 어떠실는지요? 소향은 발갛게 상기된 얼굴로 눈망울을 글썽이며 자신을 올려다보며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그녀의 애절한 눈빛에 김선달은 차마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소향은 김선달을 사랑채로 안내한 후 정성껏 저녁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따뜻한 밥과 소박한 몇 가지 반찬, 그리고 술 한 병이 단촐하지만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변변찮은 음식이지만 많이 드십시오. 변변찮은 음식이지만 많이 드십시오. 김선달은 소향이 차려온 밥상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 아내라고 생각했지만 소향은 예상외로 성숙하고 현명했습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가는 강인한 의지를 보였고 김선달은 그녀에게서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어색한 첫 만남이었지만 그들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깊은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또 먼 길을 떠나야 하니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어야 할 듯합니다. 김선달이 소향에게 작별을 고하려 하자 소향은 아쉬운 듯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소향은 방문을 닫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향이 방을 나선 후 김선달은 자리에 누웠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었던가. 산골 과부와의 기묘한 만남, 벗의 슬픈 부고, 그리고 벗의 아내 소향과의 뜻밖의 만남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선달은 오늘 하루 겪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특히 소향의 슬픔 속에서도 엿보이는 아름다움과 현명함은 그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노크되었습니다. 선비님, 혹시 주무시고 계십니까? 소향의 목소리에 김선달이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소향이 얇은 호쩌고리 하나만 걸친 채 애처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태는 깊은 밤 하늘 아래 홀로 피어난 달맞이꽃처럼 가냘프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서방님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기댈 친정마저 없는 외로운 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비님과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선비님께서 제 짝이 되어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소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김선달에게 용기 내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소향은 용기를 내어 망설이며 김선달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혹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벗의 아내가 자신에게 혼인을 간청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백지장이 되는 듯 멍해졌습니다. 김선달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일단 추위에 떨고 있는 소향을 방 안으로 맞아들이고 침착하게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라서 그런지 저돌적이군. 하지만 저 여인보다 철든 어른으로서 나 또한 혈기만으로 맞설 수는 없는 노릇이지. 김선달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양 낭자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호의는 참으로 고맙소만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맞이하는 중대한 일이니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인 듯합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 살아갈 만큼 마음이 통하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대로 따라 주실 수 있으시겠소? 김선달은 산골 과부에게 깨달았던 지혜를 떠올리며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저는 선비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소향은 간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김선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듯 굳은 결의를 내비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 한 수를 읊을 테니 그에 걸맞는 짝 구절을 지어보시오. 제 마음에 흡족한 짝 구절을 지으신다면 낭자와 혼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달은 다시 한번 시를 빌어 소향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운 인연 맺을 혼례는 아직 시기상조이나? 김선달은 지난밤 산골 과부에게 던졌던 것과 똑같은 시 구절을 읊었습니다. 김선달이 시를 읊자 소향은 깊은 생각에 잠겨 골똘히 짝 구절을 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소향이 고심 끝에 내놓은 답은 김선달이 기대했던 정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소향은 몇 번이고 다시 짝 구절을 지어보았지만 김선달은 매번 굳게 입을 다문 채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새벽여 명이 밝아왔습니다. 기진맥진한 소향은 눈물 글썽이며 애처롭게 김선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밤이 늦도록 선비님 마음에 드는 짝 구절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릴 때가 된 듯하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짝 구절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소향의 목소리는 절망감에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슬픔에 잠긴 소향의 촉촉한 눈망울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새로운 인연 맺을 혼례는 아직 시기상조이나 홀로 남은 슬픔은 이제 떨쳐내야 하오. 이해하시겠소? 소향 낭자는 아직 꽃다운 나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창창합니다. 이미 고인이 된 남편을 평생 그리워하며 슬픔 속에 갇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부디 이제는 슬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김선달은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소향을 진정으로 설득하며 다시 한번 시를 읊었습니다. 새로운 인연 맺어 혼례를 올린다면 저승의 남편도 분명 기뻐할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소향은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기발한 짝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되짚어 생각해보니 김선달의 말이 뼈저리게 옳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는 어제 만났던 산골 과부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어제 만난 과부는 남편 상중에 찾아온 낯선 선비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요구했던 것이었지만 자신은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되었고 앞으로 험난한 세상을 홀로 헤쳐나갈 것을 생각하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얄궂게 만났던 과부의 편협한 말 한마디에 스스로 갇혀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선달의 슬기로운 가르침의 소향은 비로소 크나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 또한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선달의 가르침도 옳았고 어제 만났던 과부의 충고 또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단 하나의 값진 가르침을 얻었지만 그 가르침을 통해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는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여인과 백년가약을 맺는다면 벗박진수 또한 홀로 남겨진 아내 걱정을 덜고 편안히 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현명한 두 여인의 지혜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한층 성숙해진 김선달은 소향에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고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소양 낭자 덕분에 삶의 참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밤 낭자와 아름다운 인연을 맺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김선달은 마침내 소양과 평생을 함께할 것을 굳게 맹세했습니다. 두 현명한 여인 덕분에 더욱 현명하고 지혜로워진 김선달은 심기일전하여 과거 시험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진 통찰력과 너그러워진 마음으로 답안을 작성했고 당당히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김선달은 소향과 성대한 혼례를 올리고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현숙한 아내 소향의 헌신적인 내조 덕분에 김선달은 백성을 존중하고 나라에 헌신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 칭송받으며 오래도록 영화를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예로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는 전래 설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덧없는 인생 여정에는 정해진 불변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시대 상황에 따라 정답은 매 순간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잣대로 함부로 타인을 단정하고 평가하려 한다면 결코 상대방을 진정으로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선달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험난한 인생 여정을 조금 더 유연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